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문제의 장윤기 팔자입니다. 미친 개가 말고삐를 물고 무한 질주하다가 창극이 벌어졌다라고 제목을 올렸는데요. 개와 말 사이에 돼지가 개에게 물리고 말 발굽에 채여서 희생당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 어린 돼지가 희생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팔자는 해중의 임수가 투에서 제격, 즉 편제격입니다. 좋아 보이죠, 팔자. 그런데 월간에 신금 상관이 투출돼서 제격 투 상관 팔자가 됐죠. 제격 투 상관 팔자입니다. 자, 여기서 쟤는 정제가 아니라 편제죠. 편제는 편의상 편취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습득한 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편취한 제단 말이죠. 그럼 이 제는 무엇이죠? 제화니까 당연히 돈이죠. 이성입니다. 여성을 뜻합니다. 여자를 뜻하고요. 편취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비유하자면 포획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성을 포획물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서? 상관이란 수단, 도구, 방법, 기교로서 거침없이 사용한다.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높은 산 큰 산 위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무감팔자죠. 너무나 황량하고 황폐한 산입니다. 인동산이죠. 관이라는 것은 바로 법을 뜻합니다. 규율을 뜻하고요. 사회적인 관습, 도덕, 양심, 그 사이의 시스템, 조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싸그리 무시했단 말이에요. 실종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상관이 기성을 부리니까 거침없이 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포획물, 편제를 편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격 투 상관이니까 상관 생제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라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백출로서 IT 업계에서 편제니까 거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인 몫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 팔자를, 하늘이 준 팔자를 사용하죠. 두 번째는 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임수가 제인데 오화를, 여기가 제죠. 여기는 인수란 말이 이렇게 극을 하니까 여기가 깨졌죠. 횟수도 제인데 여기서 극을 하니까 또 깨져 있습니다. 임수가. 이것은 괴인됐다고 합니다. 괴인도 그냥 괴인이 아니고요. 탐제 괴인입니다. 여자를, 돈을 탐해서 인수 정도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공부거든요. 공부 중에서도 특히 인문학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양심 따위는 헌시짝처럼 버린 사람이다. 결국은 제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인 상식이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곡되어 있으니까 제는 돈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벗어나 있으니까 변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목에 있는 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토가 술토에 앉아 있죠. 이것은 자기 묘입니다. 병화와 무토는 같이 씁니다. 자기 묘에 자기가 빠지는 형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중에 신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쫙 내리면 이렇게 뾰족한데 이것을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현침살은
사람을 찌르는 도구죠. 현침산. 다시 말해서 비수를, 흉기를, 무기를 품에 감추고 있다. 있는 모습이잖아요.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혹은 이 글자를 이렇게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재를 편취하기 위해서 신금을 내 품에 감췄던 걸 썩 꺼내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이렇게 생하죠. 그러면 여기가 상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생하니까 여기도 상관입니다. 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횟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입장에 볼 때는 상관이고요. 이렇게 보면 상관이고, 팔자가 상관이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팔자 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생의 의사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 신금이란 도구를 내세워서 접근을 한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이고 표정으로도 보이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호의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자 오행의 구조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거리가 이격돼 있습니다. 너무 멀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이격돼 있고요. 두 번째,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외국 자리거든. 외국인하고 국내인하고 잘 안 맞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 이 자리가 외국입니다. 세 번째는 무정의 극입니다. 정이 없어요. 무정의 극. 여기서 보게 되면 어차피 신금을 내세워서 무토가 취해야 되는데 임수 입장에서 볼 땐 부담스러운 칠살이란 말이에요. 무정의 극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신금을 내서서 내가 편취하고자 하는 노리개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인오술에서 보게 되면은 술 앞에 이 유금이 뭐냐면은 육해살입니다. 육해는 나를 해하고 방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육해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달콤한 사탕이란 말이에요. 이 신금은 딱딱한 작은 물건이니까 사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독사탕인 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임수는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사이다. 이루어져도요 노리기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임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임수는 수니까 약간의 흑색을 띠는 얼굴 모습이고, 오하니까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왔으니까 베트남 여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을까요? 이렇게 생을 받으니까 인수니까 공부, 즉 유학을 왔을 것이고, 밑에 재가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알바를 하는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전공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공법으로 편취를 하고자 하나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공법을 씁니다. 기공법. 기발한 방법을 쓰는 중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오중에 정화로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합을 해버립니다. 오하는 무엇입니까? 무토의 양인입니다. 양인. 양인인데 이것도 무기거든요. 남자들을 무기라고 그러죠. 이것은 지지에 있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 중에서 남자의 상징이라면 상징물입니다. 무기들아 잘 이끌어라 노래도 있죠. 그 무기로서 합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합이 아니라 암합을 했단 말이에요. 암합을 남몰래 강제적으로 합을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합을 했으니까 오화가 어디로 갑니까?
합을 했으니까 너는 내 거야 하고 끌어서 들어가야 될 판이거든. 여기로. 여기가 묘란 말이에요. 화의 묘입니다. 화의 묘로 들어가는데 묘는 임묘란 용어가 있죠. 임묘. 묘 속으로 들어간다 혹은 끌어들인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흡입력이 있단 말이에요. 흡입력. 기의 흐름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는 블랙홀입니다. 제가 블랙홀이라고 6회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묘는 블랙홀이니까 이렇게 묘 속으로 가는 임묘 과정이 있고요. 또 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술은 합이잖아요. 합으로 땡기니까 묘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횟수를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가 말고삐를 물고 잡아 땡기니까 말이 펄쩍 뛰면서 말 발굽으로 여기를 쳐버리고 개가 물어버린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명주는 처음에는 그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의사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임수와 정화는 어때요? 합의 의사가 보이잖아요. 합의 의사가 여기서 보이거든요. 여기 술중의 정화하고도 합의 의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횟수가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토가 술중 무토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무토가 그대로 쳐버리는 것이 희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중의 기토가 탁수를 시키면서 결국 말하자면요. 비수를 품고 있다가 전공법을 써서 이 여자가 안 되니까 여기는 이미 강압적으로 합을 했고 오화는 이미 흥분 상태가 돼 있어요. 남성의 일부 상징이 흥분 상태가 돼서 빨리 어디 가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걸렸는데 여기가 뭡니까? 횟수가 민호술로 보게 되면 술 다음에 횟수가 있는데 뭐예요? 급살이란 말이에요. 급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이런 팔자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맨날 그럴까? 맨날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여성을 보고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갑인대운 장년 24세 착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횟수가 인해 한목이 되고 임수가 간목에 동화되고 재와 살이 태중한 팔자가 되는데 결국은 살이 강하니까 살이 중한 팔자로 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살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먼저 오화를 냈어야 되는데 오화는 이미 타도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고 이 오화를 쓰게 되면 살인상생이잖아요. 살인상생이란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금을 써서 상관 제살이라는 무모한 방법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이 신금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토와 술중 무토 술토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무모한 장난을 치고 있고 이 신금이 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부친 자리니까 아빠 찬스를 노리고도 있단 말이에요. 아빠 찬스. 그런데 상간 제사를 하게 되면 이제 상간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는데 올해가 뭐가 들어왔어요? 병호가 들어오니까 신금을 그대로 가서 쳐버리고 지지에는 인호술 화국이 되잖아요. 불바다가 돼버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되니까 무토가 술토까지 연결돼서 조열해서 완전히 쩍쩍 갈라져 버리는 땅이 되고요. 갑인이 가서 여기를 쳐버립니다. 이게 칠살이잖아. 칠살이 치니까 아주 망가지고 이 상간이 타도상간 됐죠. 타도상간 됐으니까 말하자면 격국이 이운에서 상간 제살격으로 변격이 됐어요. 변격. 자, 편제 투 상간에서 상간 제살로 변격이 됐습니다. 계속 상간을 쓰는데 그 상간이 타도당에서는 파료상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파료상간은 설기용신에서 쓰는 용어지만은 가차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타도상간을 해버렸기 때문에 간목이 가서 후리하게 무토를 때려보니까 칠살이 들어와서 관제수 아니면 이 사람이 주걸운이에요. 주걸운인데 나라가 좋아져서 사형선고만 때려놓고 안 죽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와 급살 이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비수를 들고
편치 않은 여자를 강압적으로 취했지만은 안 되니까 이 오화 남성의 상징, 즉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술투로 돌아가는 과정에 햇수를 만나 가지고 취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햇수가 급사를 맞아서 어린 돼지가 희생되었으니까 미친 개가 말고삐를 물고 미친 듯이 달리니까 말발굽에 돼지가 다쳐서 희생당하는 그런 참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 흐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문제는요, 이름을 보게 되면요, 이름을 보게 되면 27수, 22수, 중절격 이런 것이 막 중복됐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애 이름을 이 정도로 방치할 것 같으면 그 부모는 신경 안 썼습니다. 물론 같은 글자 이름을 쓰는 법조인 중에서 유명한 분이 계시지만 그분은 팔자가 좋을 것이고 팔자가 좋은 만큼 이름이 또 안 받쳐주면 큰 발전은 좀 더디고요. 27수가 있으면 골다공증 같은 게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